오하이오주에서 직장 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 매춘 단속 작전이 펼쳐져 50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아동 음란물을 발견한 아들이 경찰에 신고해 6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아들이 음주운전과 마약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산불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처한 상황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젯밤 오하이오주에 자리한 화장품 회사 창고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용의자는 오늘 사건 현장에서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오하이오주 뉴 올버니의 한 화장품 창고에서 어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Once we made entry into the building, again, it was a large building. We eventually found 6 victims. 5 of them were transported to the hospital. I can't release their condition at this point. The 6th victim was deceased in the building. 총기 난사 사건은 어젯밤 10시 30분쯤 KDC1 미용 관련 화장품 창고에서 발생했습니다. 직장 내 갑작스런 총기 난사 사건에 지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I want to begin by expressing my deepest sympathies to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affected by last night's tragic event at KDC1. Our community is heartbroken and our hearts go out to everyone that's been impacted. 경찰에 따르면 직장 내 총격 사건 발생으로 150여 명이 인근 건물로 대피했고 범행에 사용된 권총은 창고에서 발견됐으며 사건 현장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콜럼버스 인근의 한 주택에서 오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오하이오주의 총기 소지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하이오주는 직장 등 사유재산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할 수 있지만 지난 2022년 고용주의 건물이나 자동차 등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을 무효화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 법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총격 사건 용의자 브루스 레지널스 포스터 3세는 지난해 9월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총기폭력 아카이브와 CNN 집계에 따르면 이번 화장품 창고 사건은 올해 들어 26번째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매년 수백 명이 직장 내 총격 사건으로 숨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불법 성매매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매매에 동원된 피해자들도 구조됐는데 이 중에는 미성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LA 경찰국 등 100여 개 사법집행기관이 동원됐는데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500명이 넘는 용의자들이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작전은 성매매에 동원되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17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구조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구조된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으며 범죄를 일으킨 용의자들은 미성년자 인신매매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LA 한인타운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심야 시간대 길거리 매춘이 성행하고 있는 웨스턴 애비뉴를 중심으로 단속 작전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아동 음란물을 발견한 아들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를 체포했는데 최대 15년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케네스시 경찰국은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올해 63살의 진 폴린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글 계정이 정지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들이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아동 음란물을 발견해 신고한 끝에 아버지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의 구글 계정에서 952개의 아동 음란물이 발견됐으며 이를 증거로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버지는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5년형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남미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뉴욕의 보석상을 급습했습니다. KBTV 주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FBI와 NIPD는 어제 뉴욕시 다이아몬드 디스트릭의 한 업체를 급습해 남미 국제도둑조직과 협력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관들은 최근 스타 운동선수들의 집을 턴 강도 사건 용의자들과 도난품을 구매해 판매해온 이 업체와의 연결성을 조사해왔습니다. 어제 오전 6번가 근처에서 한 남성이 체포됐고 수십 명의 FBI 요원과 NIPD 수사관들이 업체를 수색해 고급 시계, 보석류, 현금, 대마초를 압수했습니다. 같은 날 뉴저지에서도 두 번째 남성이 체포됐으며 이들은 드미트리 네진스키와 후얀 비아르로 확인됐습니다. FBI는 이들이 2020년부터 5년 동안 도난 명품을 구매해 불법 유통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동부지구 연방검사 존 더럼은 피고인들은 불법 시장을 만들어 남미 도둑 조직 및 전국의 다른 조직들이 도난한 시계, 보석류 및 기타 명품을 구매한 후 뉴욕시의 매장에서 재판매함으로써 강도 사건을 부추겼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네진스키의 소유로 추정되는 저장시설을 수색한 결과 더 많은 추가 도난품들이 발견됐습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에서도 추가 체포가 진행 중이며 NFL과 NBA는 선수들에게 보안 경고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마이클 조던의 아들이 음주운전과 마약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아들 마커스 조던이 음주운전과 마약 소지 혐의로 플로리다주에서 체포됐습니다. 조사당국에 따르면 마커스 조던은 기찻길 위에 자신이 몰던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경관에게 검문을 받았습니다. 경관이 다가가자 마커스는 나는 마이클 조던의 아들이며 길을 잘못 들었을 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마커스 조던을 음주운전으로 검문하던 당시 코카인까지 발견됐다며 음주와 마약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경찰에 체포된 마커스 조던을 포함 5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 작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은 개개인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끔찍한 화마가 지나간 자리에는 집이 있던 흔적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This is 3058 Olive Avenue in Altadena. The night of January 7th into the morning of January 8th, a wildfire known as the Eaton Canyon Fire came and ripped through all our properties, and this is my property that burned down. 이 지역에서는 크리스 씨의 집뿐만 아니라 주택가 전체가 전소됐습니다. 이웃에 살던 루이스 씨 역시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This was my house of the last 10 years. The place of a lot of joy and a lot of work. My hope is the same as maybe everyone on our block. I'd like to rebuild. And I'd like to rebuild a place that we can restart our lives and it'll be similar to what we had before. 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끔찍한 피해를 입었지만 크리스 씨와 루이스 씨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바로 주택보험 때문입니다. My insurance has been really supportive. My company reached out to me 2 days after the fire without my calling them. They've already paid out much of the value of the house. Last year, I lost my private insurance. We were one of many people who got kicked off our private insurance. And I had to get 2 policies to cover what normally covers one. One policy covers it. And it doesn't cover a lot. I'm real worried about being able to rebuild. 최근 몇 년간 캘리포니아에서 잦은 산불로 인해 주요 민간 보험사들이 신규 가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기존 가입자마저 갱신을 거부하는 상황. 올스테이트는 2023년부터 신규 계약을 전면 중단했고 스테이트팜 제너럴은 지난해 3월 7만 2천 건의 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아예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대안으로 여러 보험 회사들과 협력해 페어 플랜이라는 주택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무보험 주택을 모두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지난 2020년에서 2024년까지 페어 플랜에 가입한 주택 가구 수는 45만 2천 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보험사들이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 또는 기후변화 위험을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고,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500만 달러의 기후예산 배정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피해를 입었지만 한 사람은 거의 전액을 보험으로 보상받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60%나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도 집값의 절반도 안 되는 보상금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미은행이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 안내를 위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은 산불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SBA 대출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나에는 SBA LA 지부 관계자들이 강사로 초빙됐으며 대출 프로그램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산불 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가구의 경우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한인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며 현장에서 지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세미나는 오는 11일 오후 1시 LA 한인타운 YMCA 커뮤니티룸에서 개최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들을 관타나모에 수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3만 명이 수용될 계획입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 단속의 일환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관타나모에 수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가 화요일 저녁 관타나모에 도착했으며 이 비행기는 베네수엘라 갱단 트란데 아라과에 의심되는 구성원 10명이 탑승했다고 국토안보부는 전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지 않고 이민 세관 집행국이 관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9일 행정명령을 서명해 관타나모의 불법 체류자 운영센터를 확장하라고 지시했으며 최대 3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많은 사람들이 수용될 공간이 있다며 관타나모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피트 헤그셋, 크리스티 노엠이 불법 체류자 수용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인 피트 헤그셋은 관타나모의 고위험 보안 수용소가 최악의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데 적합하다며 이곳을 불법 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임시 수용소로 사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타나모에 수용된 불법 체류자들은 법적 문제가 많고 환경도 좋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수용은 계속해서 확장될 예정이며 현재 약 300명의 군인이 관타나모에서 불법 체류자 수용을 지원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200명의 해병대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관타나모가 제시된 수용 규모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 휘발유와 전기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연기한 상태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로 휘발유 값과 전기요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 일괄 관세를 부과하되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에너지에는 10% 관세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비용 타격이 클 것이라며 에너지 제품에는 관세 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휘발유 값의 경우 캐나다산 원유를 상당수 정제하고 대체재가 없는 중서부 지역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유 설비는 특정 원유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져 갑자기 변화를 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톰 클로자 오일 프라이스 정보 서비스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대로 원유에도 관세를 적용한다면 중서부 지역 휘발유 값은 갤런당 15에서 20센트가량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 일원의 경우 캐나다산 전기 수입량이 많은 탓에 전기요금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7.7 테라와트를 할당받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캐나다에서 수입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기준 뉴욕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당 약 25센트로 전국 평균보다 약 45% 높았습니다. 천연가스와 전기, 원자력 발전소 연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우라늄도 캐나다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관세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산 전기에 관세가 부과돼 비싸지면 결국 뉴욕주 등 캐나다산 전기 사용량이 높은 지역은 화석 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뉴욕주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관세 전쟁을 비판해온 유럽이 중국에 대해 미국과 같은 견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관련 소식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의 한 우체국. 한 남성이 소포를 붙이려 하자 직원이 난색을 보입니다. 미국이 홍콩과 중국에서 발송되는 국채 소포 반입을 잠정 중단했다가 이를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Starting from today, we cannot accept item. 테무와 쉬인 등 초저가로 국제시장을 장악한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중국산 물품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조처로 해석되는데 앞서 $800 이하 소액 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폐지하고 나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對於中國同美國之間嘅商貿往來啊，甚至人民間嘅友誼交往咧，都造成嚴重嘅障礙。尤其是呢一個金額比較細嘅包裹咧，多數都係私人嘅饋贈啊，或者物品甚至係商品嘅樣板嘅啫。 이번엔 유럽연합이 관세로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각 5일, 유럽연합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구상을 담은 통신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50유로 미만의 저가 소포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폐지하는 구상을 밝혔는데 여기에 취급 수수료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만약 면세 혜택이 폐지되면 유럽은 연간 1조 5천억 원 상당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유럽에 유입된 저가 소포 가운데 90% 이상이 중국산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테무와 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럽연합의 계획이 최근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 종료 조처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럽연합 측은 지난해 이미 언급한 구상이라며 순전히 우연의 일치일 뿐 미국과 사전에 조율한 정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가자 지구를 장악한 뒤 개발에 나설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구상이 세계 각국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김계형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조국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강력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의 하마스도 혼란과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방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아랍권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충격적이라며 국제법을 위반해 더 큰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랍권에 이어 미국의 동맹국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프랑스는 강제 이주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팔레스타인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a France est opposée pleinement au déplacement des populations. C'est un sujet de déséquilibre dans le Moyen-Orient.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또 다른 고통과 증오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고 레미 영국 외무장관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가자와 서안의 고향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브라질도 반대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에선 트럼프의 구상을 환영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사르 외무장관은 기존 형태의 가자 지구에는 미래가 없다며 팔레스타인 주민 이주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עזה זה ניסוי שנכשל. הוא נכשל כשהוא היה בריבונות מצרית.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인질의 귀환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점령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가 이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가자지구 계획이 현실성 없다는 각국의 비판에 대해 오히려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중동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가자를 재건할 거라고 했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이주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적대적 조치로 의도된 게 아니라 매우 관대한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가자지구 계획이 즉흥적인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중동에서 해결책을 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fact that nobody has a realistic solution and he puts some very bold, fresh, new ideas out on the table, I don't think should be criticized in any way. 미국 민주당에선 강한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가자지구에서의 인종청소는 반인류적 범죄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And injustice in Gaza is a threat to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 rise to announce that the movement to impeach the president has begun.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중동의 지정학적 판도라 상자를 다시 열었다며 오랜 중동 분쟁의 화약고가 재점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